이 노망난 할망구가 어디서 설치는 거야? 박도훈 대령이 백발의 노파를 발로 차듯 밀쳤습니다. 쾅! 노파의 몸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며 녹슨 훈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 가짜 훈장은? 기념품 파는 거지냐? 박 대령은 비웃으며 그 훈장을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우드득. 태극 문양이 진흙 속으로 깊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후 집무실 붉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블랙 피오니를 즉시 영접하라. 당장. 수화기를 든 순간 박 대령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진흙탕에 처박고 훈장을 짓밟은 그 노파가 국가 최고의 전설, 코드네임 블랙 피오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오만한 한 남자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707 특수임무단 정문 위병소 지붕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쪽진 노파 한 명이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옥분이었습니다. 강옥분은 자수가 놓인 보라색 비단 보따리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걸음을 멈춘 강옥분이 초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초병이 강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한복 치마 저고리에 해진 고무신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돌아가세요. 강옥분이 보따리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은색 코인 하나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코인 표면에는 봉황 문양과 함께 198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알아보실 겁니다. 강옥분이 코인을 초병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병이 코인을 뒤집어 보더니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거 아닙니까? 특수중대 인증 코인입니다. 부대장님께 전해주시면. 초병이 코인을 강옥분에게 도로 밀어 건넸습니다. 어르신,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안 가시면 강제로 모셔드립니다. 강옥분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꼭 부대장님을 뵈어야 합니다. 초병이 강옥분의 팔을 붙잡고 정문 밖 연석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서성대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요. 강옥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연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초병들이 수군거리며 강옥분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위병소 초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거수경례. 초병들의 손이 모자 챙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박도훈 대령이 내렸습니다. 군복 어깨에 달린 은빛 수리 문양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박도훈이 정문 쪽을 바라보다가 연석에 앉아있는 강옥분을 발견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민간인이 설쳐? 강옥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도훈의 눈앞에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부대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부대장은 바쁘십니다. 당장 꺼지시오. 박도훈이 강옥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옥분의 몸이 뒤로 휘청이더니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 매듭이 풀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은비녀 한 쌍과 녹슨 훈장 하나가 진흙탕에 떨어졌습니다. 훈장 표면의 태극 문양이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박도훈이 훈장을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군화 밑창에 훈장이 진흙 속으로 더 깊이 눌렸습니다. 초병들이 박도훈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옥분이 천천히 손을 뻗어 훈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고리 소매로 훈장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은비녀도 하나씩 주워 보따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강옥분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박도훈이 부대 본관 3층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서리를 펼쳤습니다. 그때 책상 모서리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가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붉은 전화기는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박도훈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707 부단장 박도훈 대령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다. 코드네임 블랙피오니가 지금 그곳에 도착했을 것이다. 박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블랙피오니라고요? 즉시 극진히 영접하라. 최고 예우로 모셔라. 바로 움직여. 장관님, 그게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도훈이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와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도훈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전기를 입에 댔습니다. 위병소, 즉시 응답하라. 위병소입니다. 아까 정문에 온 노인네, 지금 어디 있나? 10분 전쯤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박도훈이 정문까지 뛰어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보라색 비단끈 하나만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안에서 비단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소집, 당장 CCTV 전부 확인하라. 박도훈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옥부는 부대 외곽 담벼락 및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낡은 하수구 덮개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를 먼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어서 몸을 구부려 하수구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덮개가 조용히 닫히며 강옥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통로 벽면에는 오래된 배관과 전선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강옥분의 손이 벽을 짚으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비상통신구였습니다. 현대식 센서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강옥분이 갈림길에서 왼쪽 통로를 선택했습니다. 지휘통제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대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CCTV 화면들이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정문 CCTV 되감기 완료했습니다. 부대 외곽 열화상 카메라 가동 중입니다. 박도훈이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본관 하단부에 움직임 포착했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흐릿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폐쇄된 구형 환기구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옥분이었습니다. 강옥분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도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그 위치로 출동하라. 절대 놓치지 마. 대원들이 우르르 통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도훈의 이마에서 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장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블랙피오니, 극진히 영접하라. 박도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도훈이 지휘통제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위병소 보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이 강옥분을 밀쳤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박도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파일 삭제. 옆에 서 있던 통신병이 망설였습니다. 대령님, 보안 영상은 규정상 내가 삭제하라고 했다. 통신병이 고개를 숙이며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영상 파일이 지워졌습니다. 박도훈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정문 연석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보라색 비단끈을 집어들었습니다. 끈의 매듭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매듭법이 특이했습니다. 끈을 3번 꼬아 안쪽으로 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매듭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통제실 이진우 대위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매듭법 확인 바랍니다. 무슨 매듭입니까? 과거 여성 공작원들이 사용하던 특수 결속법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위님, 그건 80년대 자료에만 남아있는. 맞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진우가 비단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옥부는 지하 통로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문고리를 비췄습니다. 문고리에 묻은 먼지를 소매로 털어냈습니다. 강옥분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통신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전신기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전신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전신기 표면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에서 낮은 윙 소리가 났습니다. 강옥분의 손가락이 전신기 키 위에 올라갔습니다. 규칙적인 탁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짧고 긴 신호음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띠띠띠띠 띠띠띠. 대원들이 스피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스 부호입니다. 이진우가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리를 듣더니 곧바로 종이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과 선이 빠르게 종이 위에 채워졌습니다.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이진우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블랙 피오니 복귀 신고.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도훈이 이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블랙 피오니가 국방부 장관님께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신 이상 침입자다. 무장 타격대 즉시 출동. 대령님, 하지만 실탄 장전하고 출동하라고. 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령님, 제거하셔야 합니다. 명령 불복이냐? 국방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인물입니다. 박도훈이 이진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 부대 부단장이다. 명령에 따르라. 이진우가 박도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박도훈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강옥분이 통신실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벽돌 하나가 살짝 튀어나온 곳을 찾았습니다. 벽돌을 눌렀습니다. 딸칵 소리와 함께 벽면 일부가 열렸습니다. 비밀 수납함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천에 쌓인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천을 풀었습니다. 단검 한 자루와 은비녀 3개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강옥분이 단검을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은비녀는 소매 안쪽에 숨겼습니다. 통신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강옥분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이진우가 총을 들지 않은 채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뒤에서 박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이대위, 무장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진우가 통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진우가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깜깜했습니다. 이진우가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보자기 하나가 허공에서 휘둘렸습니다. 이진우의 손에서 권총이 날아갔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이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강옥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진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대위님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이진우 3824. 강옥분이 잠시 이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병철의 아드님이시군요. 이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복도에서 박도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전원 진입. 대원들이 통신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옥분이 벽면에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몸을 굽혀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우가 손을 뻗었지만 강옥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도훈이 통신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나? 환기구로 들어갔습니다. 박도훈이 환기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만 보였습니다. 최루탄 투척하라. 대령님, 그건 명령이다. 대원 하나가 최루탄을 환기구 안으로 던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통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옥부는 재빨리 통로를 빠져나와 다른 환기구로 올라갔습니다. 최루가스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잃고 움직였습니다. 수직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급수탑 내부였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해치를 밀어 열었습니다. 석양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강옥분이 급수탑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보따리에서 비상용 조명탄을 꺼냈습니다.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휘익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블랙호크 한 대가 조명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헬기가 연병장에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로터 바람이 사방으로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박도훈이 연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헬기 바람에 밀려 휘청거렸습니다. 급수탑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옥분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내렸습니다. 장관이 박도훈을 지나쳐 급수탑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급수탑을 올려다보며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폭발음이 갱도를 울렸습니다. 벽면이 무너지며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강옥분이 무너진 벽 너머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강옥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강옥분이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30m쯤 걸어가자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에는 전자식 도어락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에서 가느다란 핀셋을 꺼냈습니다. 도어락 틈새에 핀셋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으로 내부 구조를 더듬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전력실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각종 전기 기판과 케이블이 빼곡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기계 하나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밍장치였습니다. 강옥분이 기계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따리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은빛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기판 위로 액체를 천천히 부었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멈춰섰습니다. 재밍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지휘소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갱도 내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장관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신호 복구됐습니다. 침투조 위치 확인하라. 스크린에 강옥분 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김상철도 보였습니다. 강옥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관이 박도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박도훈이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휘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강옥분이 이진우에게 지시서를 건넸습니다. 적의 탈출로를 막으십시오. 어르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 곳이 있습니다. 강옥분이 전력실 반대편 통로로 향했습니다. 이진우가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강옥분은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 위에 한자로 전리품 창고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옥분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인식표 여러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인식표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새겨진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12개였습니다. 모두 30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강옥분이 인식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인식표를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장한 병사 5명이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다. 총구가 강옥분을 향했습니다. 강옥분이 벽에 걸린 소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레버를 당겼습니다. 하얀 가루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그때 벽이 무너지며 이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원 둘이 함께 진입했습니다. 어무합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 병사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갱도 저편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탄약고가 폭파됐습니다. 이진우가 강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강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흙과 돌이 떨어졌습니다. 이진우가 강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입니다. 폐쇄된 환기구 입구가 보였습니다. 대원들이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강옥분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진우와 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환기구 수직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상에 박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환기구 출구를 노려보며 권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환기구 덮개가 열렸습니다. 강옥분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박도훈이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격총 조준경의 붉은 점이 박도훈의 이마에 찍혔습니다. 박도훈이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이진우의 부하가 저격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장관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연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진우와 대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부대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옥분이 장관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에서 인식표 12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인식표를 모두 내려놓은 강옥분이 소매에서 박도훈의 지시서를 꺼냈습니다. 장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도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장관이 지시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도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찌익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헌병대, 헌병 둘이 달려왔습니다. 박도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무릎 꿇어라. 박도훈이 연병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보따리에서 박도훈이 밟았던 훈장을 꺼냈습니다. 박도훈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옥분이 훈장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뒤돌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박도훈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면회실에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박도훈이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카르텔에서 보냈습니다. 박도훈이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무슨 일이냐? 거래 기록이 새어나갔습니다. 강옥분이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처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도훈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옥분의 손녀 은지가 초등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뒤따라왔습니다. 은지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둘이 뛰어내렸습니다. 은지의 입을 막고 차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승합차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은지의 책가방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옥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를 데려갔다. 강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냐? 지하갱도 도면 원본을 가져와라. 폐양구 3번 창고다. 혼자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옥분이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웠습니다. 장롱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이중 바닥이 열렸습니다. 안에 흑색 작전복과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작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에서 긴 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팔뚝 혈자리에 침을 찔렀습니다.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진우가 부대 CCTV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던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강옥분님 댁 주변 카메라가 파손됐습니다. 이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냐? 30분 전입니다. 이진우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대원 비상 소집, 당장 출동 준비하라. 대원들이 우르르 집결했습니다. 이진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옥분님 댁 주변을 수색한다. 흔적을 찾아라. 트럭 3대가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폐양구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녹슨 크레인과 부서진 컨테이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3번 창고는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창고 외곽을 살폈습니다. 벽면에 열감지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에서 소금물병을 꺼냈습니다. 센서에 소금물을 뿌렸습니다. 센서가 지지직거리며 고장났습니다. 창고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중앙에 남자 20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용병들이었습니다. 리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흉터가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도면은 어디 있느냐? 목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냉동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지가 보였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천장 환기창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옥분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기 직전 전력 차단기를 찾았습니다. 보자기를 휘둘렀습니다. 보자기 끝에 묶인 돌이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창고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불이 나갔다. 야간 투시경 착용. 용병들이 헬멧에 달린 투시경을 내렸습니다. 녹색 화면에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강옥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옥분이 보따리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냈습니다. 용병들의 투시경을 향해 빛을 쐈습니다. 빨간 빛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눈이. 앞이 안 보인다. 용병들이 투시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강옥분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검이 번쩍였습니다. 용병 하나의 발목이 베었습니다. 비명도 지르기 전에 쓰러졌습니다.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흩어지지 마라. 등을 맞대고 서라. 용병들이 원을 그리며 뭉쳤습니다. 총을 사방으로 겨눴습니다. 리더가 냉동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은지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나와라. 안 나오면 이 애가 죽는다. 냉동실 안온도계가 영하 20도를 가리켰습니다. 은지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강옥분이 어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리더가 총구를 강옥분에게 돌렸습니다. 도면을 내놓아라. 강옥분이 보따리를 벗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보따리를 발로 찼습니다. 안에서 둥근 물체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섬광탄이었습니다. 하얀 빛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리더가 눈을 감았습니다. 강옥분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은비녀가 리더의 손목을 찔렀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옥분이 은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냉동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남은 용병들이 강옥분을 포위했습니다. 총구가 사방에서 겨눠졌습니다. 강옥분이 은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보자기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 손에는 단검을,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감고 있어. 강옥분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그때 창고 지붕이 폭발했습니다. 섬광 포금탄이 터졌습니다. 콱광. 천장이 무너지며 밧줄 6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우와 707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검은 작전복에 헬멧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자마자 총을 겨눴습니다. 사격. 총성이 울렸습니다. 용병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강옥분이 은지를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보자기로 은지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 손에 단검을, 한 손에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이진우가 강옥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합니다. 대원 둘이 강옥분 앞에 섰습니다. 방패를 들어 총탄을 막았습니다. 강옥분이 용병들 사이 틈을 살폈습니다. 왼쪽 모퉁이에 사각지대가 보였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짚고 몸을 날렸습니다.
용병 하나가 총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옥분이 그의 옆구리를 지나쳤습니다. 단검이 그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리더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옥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강옥분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강옥분이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리더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도의 원리로 힘을 이용했습니다. 리더의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쿵!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리더가 신음했습니다. 강옥분이 은비녀를 리더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리더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옥분이 이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우가 알아들었습니다. 확성기를 들어 외쳤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저항하면 사살한다. 용병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둘 총을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20명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올렸습니다. 강옥분이 은비녀를 걷었습니다. 은지를 등에서 내렸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옥분이 은지의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진우가 재킷을 벗어 은지에게 덮어줬습니다.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강옥분이 은지를 안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항구 입구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내렸습니다. 강옥분이 은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에서 대원들이 용병들을 결박했습니다. 이진우가 리더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검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품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책을 찾아라. 대원들이 창고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컨테이너 뒤에 남자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꼼짝 마.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진우가 수첩을 남자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뭐냐? 모르는 일입니다. 카르텔 총책 맞느냐?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진우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박도훈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거래 금액 옆에 무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압수한다. 대원이 수첩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강옥분이 항구 야적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복 소매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강옥분의 손을 닦아줬습니다. 다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강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진우가 작전복 소매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강옥분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항구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야적장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관이 내렸습니다. 강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손녀가 다쳤습니다. 이미 최고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장관이 창고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결박된 용병들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영웅에 대한 테러입니다.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강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강옥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언제 깨어납니까? 곧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1시간 후 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강옥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은지야. 강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서웠지? 할머니가 구해줄 줄 알았어요. 강옥분이 은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강옥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총을 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교도소 식당에서 박도훈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죄수 하나가 다가와 쟁반을 빼앗았습니다. 비켜. 박도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이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이 무너지면서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가장 낮은 서열이 되었습니다. 박도훈이 빈 쟁반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707 부대 박물관 지하 보관실이었습니다. 이진우가 강옥분의 작전복을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단검과 은비녀도 함께 넣었습니다. 강옥분이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마십시오. 약속드립니다. 강옥분이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진우가 상자를 가장 안쪽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강옥분의 시골집 마당이었습니다. 은지가 무궁화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뿌리개로 꽃에 물을 줬습니다. 강옥분이 마루에 앉아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강옥분도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정문 왼쪽에 새로운 벽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벽이었습니다. 벽면에 강옥분의 전신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조 아래 황동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예의 벽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임 요원 30명이 벽 앞에 도열했습니다. 이진우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중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707 특수임무단의 일원입니다. 신임 요원들이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이진우가 부조를 가리켰습니다. 강옥분님입니다. 이 부대의 전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신임 요원들이 부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진우가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신임 요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는 약자를 보호하고, 나는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에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국가에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가 끝났습니다. 신임 요원들이 부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교육장에서 이진우가 강의했습니다. 칠판에 인간 중심의 특수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임 요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요즘은 AI와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EMP 한 방에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과 판단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진우가 명주실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법을 배울 겁니다. 신임 요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옥분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잘 배우십시오. 현충원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강옥분이 내렸습니다. 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내렸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옥분이 보라색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역 한쪽에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성 특수요원 12명의 묘였습니다. 강옥분이 각 비석 앞에 꽃을 한 송이씩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묵념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응, 저도 군인이 될 거예요. 강옥분이 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든 길이야. 할머니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강옥분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정한 길이라면 응원할게. 707 부대 정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하나가 위병소 앞에 섰습니다. 초병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을까? 초병이 위병소로 뛰어갔습니다. 생수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노인이 물을 마셨습니다. 고맙네. 천만에요. 편히 가십시오. 초병이 휠체어를 밀어 정문 앞까지 모셔줬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강옥분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할머니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옥분이 바느질은 정말 곱구만. 별 말씀을요. 강옥분이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했지요. 강옥분이 천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옥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이진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임 요원 교육건입니다. 내일 오후에 통화하지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옥분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박도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 은색 코인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정문에서 보여줬던 그 코인이었습니다. 압수품에서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박도훈이 코인을 돌려보았습니다. 봉황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박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틀렸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관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로 제 임기가 끝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군인은 계급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옥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이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장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옥분의 집 2층 방이었습니다. 은지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무공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빛 태극 문양이 빛났습니다. 은지가 훈장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강옥분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 평범한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707 부대 기념일 사열식 날이었습니다. 연병장에 관람석이 설치됐습니다. VIP석에는 장성들이 앉았습니다. 일반석 맨 앞줄에 강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라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700명의 부대원이 도열했습니다. 이진우가 선두에 섰습니다. 앞으로 부대원들이 일제히 행진했습니다. 발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강옥분이 행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행진이 끝났습니다. 이진우가 전 부대원에게 외쳤습니다. 우향우. 부대원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강옥분을 향했습니다. 필승. 함성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700명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강옥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내였습니다. 경례가 끝났습니다. 강옥분이 관람석을 내려왔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대원들이 좌우로 길을 터줬습니다.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옥분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초병들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옥분이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이 혼자 걸었습니다. 보라색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옥분의 백발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30년 전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옥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에 그 기억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 암전. 강옥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계급장이나 권력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옥분은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나섰지만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옥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짜 기둥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